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페르시아의 메대 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 한 줄의 말씀인데 틀림없는 사실인 예언인 데에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종종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한 줄의 예언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본문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페르시아의 메대 정복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양의 정체는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20절을 보면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뿔은 메대와 바사다. 한 뿔은 메대고 한 뿔은 페르시아겠죠? 그 뿔의 길이는요, 권세가 세상에 미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두 뿔이 길다는 것은 그 제국이 세상을 제패한다, 정복한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요? 시편 132편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나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권세를 가진 자, 곧 또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법인 환유법에 의해서 왕은 종종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뿔은 메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긴 뿔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3절의 이 예언은 메대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오히려 메대를 정복할 뿐 아니라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건국자인 고레스 2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와 메대 제국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의 아들입니다. 아스티아게스는요, 딸이 낳은 아들이 제국을 정복할 거라는 꿈을 꿉니다. 아스티아게스는요, 딸을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메대에 두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죠. 그 뒤로 아스티아게스가 또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인 만다네의 자궁에서 덩굴이 자라서 메대 전 제국을 덮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만다네의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뺏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을 두려워한 아스티아게스는요. 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부하 장군인 하르파고스를 시켜서 딸의 아들을 죽이게 합니다. 부하 장군 하르파고스는 공주의 아들을 죽이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괴로워하다가 길에서 만난 양치기 미트라다테스라는 사람에게 공주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미트라다테스랑 하르파고스는 이 양치기에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가져가서 아스티아게스에게 보여주어서 메대 왕의 걱정을 불식시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안심하게 돼요. 한편 이 양치기 밑에서 자란 공주의 딸 고레스는요, 귀족의 아들과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붙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두 아이가 왕 놀이를 하다가 이 양치기의 아들인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놀이에서. 그런데 이 귀족의 아들이 양치기의 아들에게 도저히 복종하지 못하겠다 하니 고레스가 그 귀족의 아들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그 사건을 왕에게로 가져가요. 그런데 그 양치기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합니까? 이 당당한 모습에 아스티아게스는 그 양치기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딸 만다네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죽이려 한 아스티아게스는요, 신하들의 조언을 물어보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가 이미 놀이에서 왕이 되었으니 왕의 꿈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조언을 듣고 왕위를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안심을 받아 아스티아게스는 자기 손자를 살려줍니다. 진짜 왕자라는 것이 드러난 이 아이는 캄비세스 1세 사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인 메대 제국의 아스티아게스는요, 자기 외손자 고레스가 왕이 되자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메대 장군인 그리고 아까 나왔던 하르파고스
하르파고스는요, 메대 군 내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메대를 배신해서 페르시아군의 장군이 됩니다. 553년부터 3년이 넘게 계속된 전쟁 끝에 고레스는요, 메대의 수도 엑바타나를 정복하고 메대의 왕인 자기 할아버지를 생포합니다. 그것은 때가 549년이었어요.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는 바벨론마저 정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 국가로 부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고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대왕의 무덤에 있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제왕이라도 결국 죽을 때에는 한 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 또한 여기서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서 쉬고 싶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길.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이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라는 글이 고레스 대왕의 무덤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의 무덤에 쓰인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고레스의 무덤에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재밌죠? 자, 오늘 말씀 페르시아의 메대 정복에 대한 예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